자, 2019학년도 수능 39번부터 42번 가능세계 수업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 화제 찾아주면서 글 읽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락.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혹은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자, 모순관계라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뭐 나왔어? 개념 나왔으니까 모순관계 체크해줘야지. 모순관계가 뭔데?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고3이면 모순이 뭔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하지만 지문은 친절해요. 자,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선생님 비문학 글 읽을 때 어떤 거 얘기했어? 강조했었던 거. 자, 여러분들 추상적인 개념이 나왔어요. 자, 추상적인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학원 안 다니겠지. 그치? 안 다녀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어때요? 1등급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추상적인 개념이 나왔을 때 여기 어려워. 그치? 참인 것도 거짓. 근데 사실 요건 좀 읽을만해. 자, 근데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하면서 뭐 해줬어? 자, 구체적 예시 들어줬어요. 자, 선생님이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예시 요거 나왔을 때 뭐 해야 된다 했었어? 자, 여러분들 실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개념은 이 개념. 자, 여기 있는 이 예시를 통해서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추상적 개념에서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어떤 개념어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럼 이 구체적인 예시에서 이 개념어가 어떻게 돼? 이 예시를 이 개념을 붙여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붙여가면서. 자,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했을 때 P와 그리고 물결 P가 뭐래? 부정해. P와 P가 아니라는 모순관계이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P와 여기 있는 물결 P는 어때? 둘 다 동시에 참이면서 혹은 둘 다 동시에 거짓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다음 P와 P가 아니다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뭐라고 하는데 또 개념은 나왔으니까 체크해줘야 되겠죠? 무모순율이 뭐래?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법칙. 그러니까 두 가지 있었어. 뭐랑 뭐? 모두 참인 것 그리고 또 모두 거짓인 것 있었는데, 자, 모두 참인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뭐라고 한대요? 무모순율이라고 한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역점 나오면 무조건 V 빵 해주면서 뒤에 힘 줘야 됩니다. 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건, 자, 모순관계가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모순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럼 위에서 모순관계는 뭐라 그랬어? P와 물결 P처럼 동시에 참인 것도 안 되고 동시에 거짓인 것도 안 되고 이런 걸 뭐라고 한대요? 모순관계예요. 근데 기억과 니은은 모순관계가 아니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줘야 돼. 자, 실제로 여러분들 다보탑 어디 있나요? 경주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개성에 있다가 아니라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겠지? 만약에 신라가 어때? 경주를 수도로 삼지 않고 개성을 수도로 삼았다면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다보탑은 어디 있습니까? 경주에 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었다와 경주에 있다. 요 두 개 어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자, 그다음 현실과는 다르게, 자,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라고 하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만약에 개성이 수도였다면 어땠을까요? 경주가 아니라 개성에 세웠겠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그리고 P가 아니다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가능세계. 자, 이 가능세계는 없지만, 자,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라고 표현한다. 세상에. 다시 한번. 자, P와 그리고 물결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까지 보세요. 자, P와 P가 아니다는 뭐였었어? 얘네들 뭐 때문에 나온 거였어? 위에서 모순관계 얘기할 때 나왔었지. 자, 그러면 모순관계에 있는 두 명제가 모두 참이거나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대. 왜? 그럼 어떤 가능세계는 없다는 거야? 모순인 가능세계는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실제로 경주에 있으나 어디?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치? 여러분들 일단 다음 달에 볼 겁니다. 다음 달에 볼 거예요.
자,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진수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또 나왔는데 어떤 거? 필연성이라는 것과 가능성이라는 거. 그쵸? 자,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뜻이며 또 P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P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럼 다시 두 가지 구분해주면서 읽어야 돼. 첫 번째, 자, P가 가능하다. 이건 아마도 뭘까요? 여러분들. 그치? 가능성이겠지. 자, P가 가능하다라는 뜻은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P가 필연적이다. 자, 필연적이라는 말은 어디 나왔어? 위에서 필연성. 그치? 자,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도 모르겠어요. 뒤에 뭐래? 만약 Q이면 Q이다. Q는 뭐야? Q지. 그치? 비타민 하루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비타민 하루치 비타민을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Q이면 Q이다. Q가 Q잖아. 그치? 자, 이걸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대요. 다시 한번. 필연적 명제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대. 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자,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자, 다시 한번.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능세계가 뭐야,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가능세계가 뭔지부터 감을 잡았어야 돼요. 뭐야? 정확하게 개념이 딱 떨어진 가능세계가 무엇이다 라고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 사례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냐? 반전 드라마라고 옛날에 선생님 꼬맹이 때 했었던 건데 이휘재 아저씨 나와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싸웠어. 선택지 두 개가 있어. 자, 여자친구랑 싸웠어. 첫 번째,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한다. 미안해. 자, 이렇게 하거나 혹은 네 잘못이야. 개겨버리기. 자,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경험상 보통 어떻냐면 여자랑 남자랑 싸웠을 때는 대부분이 남자 잘못입니다. 성착을 안 하고요. 그냥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미안해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네 잘못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치. 미안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전기가 그래?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해피.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자, 근데 그 순간을 못 참고 네 잘못이야 해버리면 어떻게 돼? 파국. 그렇지. 파국으로 치닫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세계 아닐까? 그치. 가능세계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도 있고, 그치? 그 다음 이러한 세계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다보탑은 어디 있어? 다보탑은 경주에 있죠? 다보탑은 경주에 있으나 자, 만약에 경주가 만약에 다보탑은 어디 있었을 수도 있어? 개성에 있을 수도 있고 한양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생각 정도는. 자,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선택지. 그치? 자, 그 중에 첫 번째 어디? 경주. 또 개성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혹은 부산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다 세울 수 있었어. 가능세계라는 건 어때?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거야. 왜?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상관없습니다. 왜?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보탑이 경주에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치? 다보탑이 경주에 있어야만 하는 필연성은 없지만 근데 가능한 거야. 왜? 거기다 세웠으니까. 그치? 자, 혹은 그러면 개성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그치? 가능은 한 거야. 왜? 사람들이 개성에 세웠으면 그렇게 됐으니까. 서울도 어때요? 서울에 세웠으면 그러한 세계가 있겠지. 자, 그 다음 부산에 있으면 어때? 부산에 세웠으면 부산에 있겠지. 자, 가능세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경주에 세워서 요게 지금 우리 현실 세계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가능성 말고 또 나왔던 게 필연성이야. 필연성 여기 나와 있는 Q이면 Q이다. 요거 조금 직관적으로 안 어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때? 다보탑은 다보탑이다. 이거 얘기해요. 다보탑은 다보탑이다. 요거 어때? 그렇지? 다보탑이 요 세 개, 요 세 개, 요 세 개, 요 세 개에서 다 어때? 다보탑은 다보탑이야. 그치? 다보탑이 왜 다보탑이야? 다보탑이니까.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걸 넣어놨냐면 자, 우리 보면 왼쪽에다가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참고 1번 달아놨습니다. 참고 1번 한번 같이 이해해볼까요?
자, P가 가능하다라는 건 뭐래?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거야. 적어도 하나. 자, 근데 그 아래 P가 필연적이다라는 건 뭐래? 모든 가능 세계에서, 모든 세계에서 다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 미안해하는 사례에서 그렇고요. 요 케이스에 네 잘못이야 하면서 싸우는 이 가능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둘 다 어때? 누가 한 거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라는 게 변화할 수 없어. 나는 무조건 나야. 이 세계에서도 나는 나고, 이 세계에서도 나는 나고, 요 세계에서도 나는 나일 거예요. 그게 필연성입니다. 따라서 결론, 필연적이다라는 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거구나. 네, 가능성이라는 건 뭐야? 이랬을 수도 저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왼쪽 다시 볼게요. 자, 한생재호 선생님이 수학 강사였을 수도 있겠지. 그치? 내가 수학을 선택했으면 수학 선생님이었겠죠. 그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건 뭐야? 가능 세계에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한 가능 세계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그다음 필연성 볼까요? 필연성. 자, 모든 가능 세계에 성립한다는 거. 아까 Q이면 Q이다랑 똑같은 겁니다. 한샘재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무조건 한샘재훈은 한샘재훈이야. 그렇잖아. 또 필연적인 거. 선생님이 귀엽다. 혹은 잘생겼다. 이런 건 어때? 필연적인 거야.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으면 잘생기고 귀여웠을 것이고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었어도 잘생기고 귀여웠을 것이고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어 어때? 잘생기고 귀여웠을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잘생기고 귀엽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게 필연적인 거야. 얼른 문제 푸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고 고3 때 수능장 자 수험장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있어. 수능이야. 이거 잘 못 보면 어떻게 해야 돼? 1년 더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두 번째 단락까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던져야 됩니다. 빠르게 던지고 여러분들 문학부터 다시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비문학 나중에 풀라고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자,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자, 우리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다시 한번. 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어요. 여러분들 같네요. 여러분들도 매번 늦죠? 뭐 버스가 늦어서 학교 늦게 끝나서 뭐 해서 네, 이 사람은 똑같이 지각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놓친 기차가 제 시간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그치? 한번 생각해보자. 자,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런데 역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 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세상에 너무 어려워요. 그치? 다시 한번.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 모르겠지? 자, 위 뭐 나왔어?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요거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요 내용을 A면 B이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 만약 A이면 B이다로 연결해서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다시 해볼 거야. 정리 한번. 자, 이건 전통 논리학입니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인 경우에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거짓에 상관없이 뭐가 명제 전체가 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이 부분이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부분이 이제 B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요 A 부분 있죠? 요 A 부분이 뭐인 경우? 요 부분이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면 어떻대? 자, 요 B 부분 있죠? 색깔 조금 다르게 볼까요? 요 B 부분. 자, 요 B 부분이 참, 거짓, 무관하게 무관하게. 요 명제 전체가 어떻대? 명제 전체가 참말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거짓이라면 내가 8시 기차를 타지 않았으므로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되는 거고. 자, 또
나는 지각을 했을 것이다. 또 되는 거야. 이거 뭔 소리야? 다시 한번 이해해보세요. 다시 한번.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은 지금 전통 논리학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자, 전통 논리학에서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인 경우, 자, A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A가 거짓이라고. 자, 이게 거짓이야. 이게 거짓. 상상해봐. 내가 8시 기차를 못 탔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8시 기차를 못 탔으므로, 자, B에 찬 것이 상관없이, 자, 요게 참일 수도 있고 얘가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8시 기차를 타지 못했으므로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치?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해? 아,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내가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 봐. 다시 한번 이거. 내가 8시 기차를 타지 못했으므로 나는 지각을 했다. 그치? 이게 거짓이니까 이것도 거짓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 뭐래? B에 찬 것이세? 상관없이. B에 찬 것이세? 무관하게. 자,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무관하게 명제 전체가 참이 된답니다. 세상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왼쪽에다가 참고 2번에서 정리해놨어요. 자, 전통 논리학에서 만약 A면 B다. 여기 명제 전체가 참이 된답니다. 언제? A가 뭐일 때? A가 거짓이라고 할 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두 번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봐요. 자,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 다시 한번. 내가 그 기차를 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뭔 소리야? 내가 만약 기차를 탔으면 어땠을까? 탔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요게 거짓이기 때문에 요거의 참거짓이랑 무관하게 참이든 거짓이든 둘 다 명제 전체는 참이 된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자, 요거 그냥 스무스하게 넘겨버렸으면 여러분들 아래 내용이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텐데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이건 좀 어때? 우리 직관이랑 잘 안 맞아. 자,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의문을. 이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보통은 어때? 지각 안 했을 것이다 라는 말 하겠지. 그치? A가 이미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안 탔기 때문에 나는 지각을 하든 안 하든 요거의 참거짓이랑 무관하게 이 명제 전체가 참이 됐어요. 얘가 거짓일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요걸 거짓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8시 기차를 못 탔으므로 지각을 하지 않은 것도 참이고, 그리고 또 지각을 한 것도 참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 요 얘기 왜 해요? 내가 만약에 탔으면 지각 안 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어때?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참은 참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참은 참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 쭉 갈게요. 자,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가능세계, 그치? 다른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 여기서 가능세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능세계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능세계 뭐였어? 여러 가지 세계도 있었지. 여러 가지 세계. 그치?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떨 수도 있어? 어떤 세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여기서 지각했다라고 해봅시다. 왜? 이유가 뭐야?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난 경우. 그치? 또 어떤 경우도 있었을까? 또 고장난 거 말고 타긴 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내려야 되는 여기서 못 내린 거야. 배 아픈 경우. 이런 몇 가지의 사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세계 중에서는 어때? 여전히 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하지만 내가 그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 현실 세계의 유사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구나. 자, 여러 가지 가능세계들이 있지. 선생님이 여기 있는 가능세계는 어디부터냐면, 자, 기차는 탔어. 일단 기차는 탔어요. 근데 기차가 고장나거나 혹은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내렸다던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기관사님이 배가 아파. 기관사가 배가 아픈 경우 뭐 어떠한 사례들 때문에 어때? 내가 기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치. 하지만 어때? 하지만 이러한 가능세계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힘들지. 일반적으로 내가 탔다라고 하면 어떨까? 별일이 있었겠지. 뭔가 그 사건들이 있었겠지. 뭐 친구랑 문자를 하건 카카오톡을 하건 뭐 여자친구한테 그 사이에 차이던 여러 가지 가능세계들이 있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요 가능세계는 어때? 일부일 뿐이야. 따라서 자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 다 요게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훨씬 더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요 부분이 뭐 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다?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요 얘기만 요 참인 경우만 얘기한다는 거지. 요것도 물론 참이에요. 하지만 이런 얘기 잘 안 해. 이유가 뭐야?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 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세계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차를 탔다라고 한다면 지각 안 하는 경우에 요런 경우에 지각을 안 하는 경우에 이 가능세계들이 훨씬 더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쭉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에서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준 거예요. 지문부터 너무 빡세죠. 자, 그 다음 조금 프레시하게 다른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읽을 때.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가능세계는 다음에 네 가지 성질을 갖는데, 자, 그럼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끊어주면서 읽었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가능세계 어떤 거? 일관성. 그치?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다시 한번, 자, 어떤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럼 불가능한 일이 있는 가능세계는 없다. 됐어요? 자, 두 번째는 가능세계의 뭐래? 포괄성이야. 포괄성은 뭐래? 어떤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다시 한번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라는 것이래. 뭐야? 똑같은 얘기 아니다? 그치? 거의 비슷하죠? 일관성은 뭐야? 불가능한 건 없다. 그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가능세계는 어때?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가능세계는 없다라는 거야. 자, 반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포괄성. 둘이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네.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끊어줘야죠.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세계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서 자, P와 not P다라는 대중률이 성립한대요. 대중률이 또 뭐예요? 모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친절하게 즉 했습니다. 즉 나오면 선생님이랑 이제 앞으로 약속했어. 이렇게 이퀄 표시하면서 읽는 거야. 이 대중률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던졌을 때 모를까봐 아주 친절합니다.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다. A는 사람이다. 혹은 A는 사람이 아니다. 요 두 명제가 있다라고 쳐보자. 요게 P라고 보면 요게 not P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요 둘 중 한 개는 맞아야 되는 거야. 사람도 아닌데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중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처음 보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볼 수도 있지. 근데 전에도 여러분들 몇 번 나왔던 거예요. 기출 문제. 알겠습니까? 대중률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자, 요 P가 성립하는 경우에 요게 아니라는 이 P도 어때? 둘 다 성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쭉 갈게요. 자, 네 번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인데요. 자,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서만 속한다. 자, 아까 선생님이 가능세계 하나, 둘 얘기했었지. 미안해 하는 경우, 그리고 네 잘못이야 하는 경우. 자, 미안해 하는 경우는 요 시공간만 차지한다는 거고 네 잘못이야 하는 경우도 요 시공간만 차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여기로 오고 뭐 여기 있던 게 다시 여기로 오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가능세계 W1의 시공간이 다른 세계 W2의 시공간이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 독립적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일단 읽을 때는 이 정도로만 읽으면 돼. 근데 여러분 문제 이미 풀었으니까 선생님 스포 조금 해줄게.
자,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에요. 자, 즉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집중했을 겁니다. 둘 중 하나는 참여해야 돼. 둘 중 하나는 참. 언제? P와 not P 중. 다시 한번 P와 not P 중. 이거 앞에서 봤던 건데. 앞에서 언제 봤었어? 모순관계 얘기할 때. 그치? 자, 둘이 어때?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모순관계 중에서는 하나가 반드시 참이다 라는 거야. 그치?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몇 번이야? 42번 문제 있죠. 42번 문제 여러분들 어떤 거? 3번. 자, 3번에서 여러분들 잠깐 3번 봐봐. 자, 3번 선택지에 여러분들 여기 어떤 내용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일 거야.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완결성. 그치?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그냥 연결시키면 어때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치? 딱 찍고 싶을 거야. 근데 찍으면 안 돼. 왜?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자, 보기의 두 번째 줄 반대 관계. 물론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생각했었냐면 3번 선택지를 보고 자,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나와 있지. 근데 위에서 뭐 나왔어? 위에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 번 선생님은 이제 둘이 서로 좀 다른데 요 생각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의심하고 나서 걸릴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딱 깔려가기 좋은 게 어떤 거야? 완결성이라는 키워드 여기서 넣어줬지. 그치? 완결성이라는 키워드 넣었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얘기 있어요. 반드시 참여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조건 맞추기를 잘해야 돼. 조건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요건 언제야? 모순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모순인 경우. 근데 보기에서 설정한 상황은 어때?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분석 잘했으면 반대 관계라는 말 처음 듣는 거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하다. 이렇게 해서 강의세 지문 거의 다 끝났습니다. 5번째 탈락이 있는데 그냥 쓱쓱 읽어보면 어렵지 않았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지문 분석했습니다.